네, 반갑습니다. 9월 8일 수요일 시사공감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제 밤사이 또 충격적인 소식이 있었죠. 가로세로 연구소 멤버들에 대한 경찰의 체포 영장 집행 과정.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그죠? 예, 혐의로 의심받고 있는 죄목이 명예훼손죄, 모욕죄예요. 정보통신망법 관련. 예, 명예훼손 모욕죄를 그렇게 문을 부수고 강제로 진입해서 연행해야 할 만큼 체포집 영장을 집행해야 할 만큼 그렇게 중대한 사안인가요? 이게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빚어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자, 그리고 엊그제부터 지금 이제 집중적으로 뉴스거리가 되고 있는 예, 고발 관련 사건요. 마치 자해공갈단 같은 고발의 실체가 없는 고발 사주 사건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정말 황당합니다. 그죠? 황당무계합니다. 근데 이놈 대한민국 사회가 어느 한 구석 진실을 찾아보기 어려워요. 어, 김호희는 늘 서로 주고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자료를 한쪽은 이야기한 적이 없다고 잡아떼고 자, 그 사이에 공익신고자? 예, 공익신고자 신분을 갖췄어요. 참 묘합니다. 그죠? 이 공익신고라는 거는 참 그야말로 그 본래 취지가 내부자 고발을 활성화해서 부패를 근절하겠다는 건데 이게 공작의 중요한 은신처, 도피처처럼 그렇게 쓰여지는 듯한 느낌이 없잖아 있어요. 어쨌든 이 지금 현재 뭐 권한유착 형태의 이 사건, 이전에 검언유착으로 몰았지만 결과적으로 권한유착으로 결론이 났잖아요. 이 사건을 보면서 참 묘한 느낌을 받습니다. 막 자해공갈단 소식을 접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자,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은 여러분 잘 아시죠? 어제 관심이 없으시나요? 어제 두 건의 변론 준비 기일이 있었어요. 비례대표, 4.15 총선의 비례대표 선거 무효 소송 관련된 변론 준비 기일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19대 대선, 지금 현재 문재인이 대통령으로 당선자로 저렇게 앉아있는 19대 대선이 무효라는 선거 무효 소송 변론 준비 기일이 있었습니다. 하나, 총선 관련, 4.15 총선 관련은 1년 6개월 만에 법정 시한을 다 넘긴 거죠. 이 자체로 위법이고 탈법입니다. 그죠? 180일 내로 처리하게 되어 있잖아요. 6개월 내에. 근데 1년 6개월의 시한, 1년 6개월 만에 변론 준비 기일이 열렸는데 이게 그 뉘앙스상, 그 행간에 흐르고 있는 의미상으로는 사실상 재판을 안 하겠다는 소리나 마찬가지인 그런 거였다는 거잖아요. 변론 준비 기일을 열어놓고 이 자리에서는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다. 뭐하러 재판 기일 잡았냐는 거죠. 그리고 다음 기일도 잡지 않았어요. 사실상 재판을 안 하겠다는, 재판을 안 하기 위한 기일을 잡은 그런 꼴이 되어버린 거죠. 결과적으로. 지금 다음 기일도 잡히지 않았어요. 그리고 퇴장해버렸어요. 주심 판사가, 대법관이라는 사람이, 민유숙 대법관. 그렇게 전해져요. 참 황당하죠. 법정 시한을 넘긴 것도 모자라서 재판을 이제 안 하겠다고 통째로 덮어버려요. 그런 뉘앙스였다고 변호인들이 전하고 있어요. 자, 얼마나 황당한 소식입니까, 여러분? 이게 어디서부터 지금 입을 떼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을 정돈해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들이 계속 터지고 있었어요. 이게 뭐 어느 하나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터지고 있었어요. 뭐 노조, 비노조 간에 서로 뭐 이권 다툼, 폭행, 이거는 그야말로 가십 정도, 이것도 엄청난 요소잖아요, 여러분. 우리 사회에 공공연히 행해지고 있는 불법, 탈법, 폭행, 폭력 관련요. 민노총이 하면 괜찮고, 일반 국민이 하면 절대 안 되고, 세상 천지에 말이죠. 이게 도대체 나라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정상적인 사회예요? 그저께 조선일보 칼럼처럼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있다. 그런 느낌이 없잖아 있어요. 나라가 온통 미친 것 같아요. 예? 명예훼손 모욕죄 정도 사건을 가지고 말이죠. 체포 연행을 하질 않나? 자, 그렇다면 이재명이는 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데 체포영장 발부를 안 해요? 왜 서면 답변으로 전부 다 수사 결론 다 내요? 이거는 지금 변호인들이 2번이나 서면 답변서를 제출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출석 조사, 소환 조사를 해봐야 더 나올 게 없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증거인멸을 할 게 뭐 있어요? 이미 다 있는데. 도주할 사람들이에요? 도주 우려도 증거인멸 우려도 없어요. 근데 무슨 뭐 체포영장이에요? 그것도 제목이 무슨 뭐 살인 강도나 뭐 배임 횡령이나 엄청난 뭐 그런 반사회적 어떤 사기 이런 걸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단순 명예훼손 모욕죄 혐의예요. 근데 정작 가로세로 연구소 김세희 기자 같은 경우에 그 하잖아요. 의혹 보도였다. 그 유튜버인가요? 유튜브라 하더라도 그게 1인 미디어로 언론이잖아요. 언론의 범주에 속하는 표현의 자유 영역이잖아요. 그리고 가로세로 연구소는 정관 등록이 돼 있나 봐요. 그래서 보도였다라는 거예요. 따져볼 내용이 많아요. 근데 체포 연행을 해요. 한마디로 괘씸죄죠. 가로세로 연구소가 지금 현재 4.15 총선 선거 무효 소송을 거의 주도하다시피 하고 있잖아요. 107개소인가요? 거기에서 선거 무효 소송을 지금 진행 중이죠. 그러니까 괘씸죄 미운 털이 좀 박힌 것 같아. 지금 봤을 때 짐작한데 그렇게 보는 관점이 우세하죠. 그러지 않고 말이죠. 이게 그냥 명분이죠, 명분. 이게 뭐 아주 가볍게 보면 창피를 주기 위한, 욕보이기 위한 거죠. 창피를 주기 위한 소위 공권력 남용이죠. 남용으로 보여지지만 이게 법 집행의 실질 측면으로 들어가면 이거는 해외 토픽감입니다. 해외 토픽감이에요. 이런 부끄러운 나라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런 부끄러운 나라에 이 체포영장을 발부해준 법원 또한 참 의아해요. 이런 법원을 믿고 우리 국민들이 신체의 자유, 신변에 대한 안전, 생명에 대한 안전, 이걸 정말 최후의 어떤 방어막으로, 인권의 수호자로 그런 법원을 신뢰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도대체 법원 이 정도 사안에 체포영장 발부했어요. 내세우는 말은 그거예요. 10번이나 소환했는데 불응했다. 변호인이 분명히 있잖아요. 법률 대리인이. 변호인이 두 번이나 서면 답변서를 제출했어요. 왜 일방적 주장만 듣나요? 물론 체포영장 이것도 실질 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만 이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지금 인신이 구속되어 있잖아요. 어제 밤에 지금 오늘 아침에 이제 출근해서 조사하겠다는 건데 근무 시간에 밤새 지금 유치장에 지금 유치되어 있잖아요. 뭐 하는 거예요?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이날 어제 오전 아침부터 10시간 정도 일종의 보여주기죠. 이따가 그 문자 보낸 거 보셨나요? 경찰이 보낸 문자. 존말할 때 좋게 해결하자. 어디 뭐 조폭 문자예요? 경찰 문자예요, 그게? 여러분 문자 한번 보셨나요? 경찰이 보냈다는 문자? 한번 보십시오.
그게 경찰이 보낸 문자예요. 정말 수준 이하예요. 한번 보십시오. 그것도 칠순 노모 앞에서 그렇게 거칠게 말이죠. 노모한테까지도 물리력을 행사했잖아요. 이 참 그렇습니다. 어디서부터 운을 떼야 되나요? 여러분. 참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디서부터 운을 떼나야 되나요? 이 지금 가로세로 연구소의 주력 멤버들 세 사람이 다 지금 어제 연행이 된 거예요. 여러분, 과거 유신 독재 때 말이죠. 수배자 보셨죠? 뭐 시위라든지 국보법이라든지 이런 조건에서 수배자들도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는 이렇게 안 합니다. 카메라 앞에서는 이렇게 안 했어요. 바로 그 집회 시위 현장에서는 뭐 백골부대 이런 백골단 애들 막 투입해가지고 몽둥이로 패고 오카발로 밟고 했지만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전 어떤 시절에 명예훼손, 모욕죄를 갖고 말이죠. 이거 강제로 문을 개방하고 그것도 야간에 체포 연행을 하나요? 이거 영장 발부해주는 사법부가 있었나요? 법원이 있었나요? 이런 사건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어요. 이거 엄청난 일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이거 엄청난 일입니다, 이거 지금. 조금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분명히 지금 김용호라는 친구 여기 이제 한 멤버죠. 세계일보 연예부 기자를 했던 이 친구는 그날 아침 9시, 오전 9시에 집 앞에 나와가지고 차에 타려다가 그냥 체포 연행됐다는 거고, 그 다음에 강용석 변호사죠. 강용석 변호사하고 김세희 기자는 전 기자입니다. 전직 MBC 기자였죠. MBC 법조반장이었습니다. MBC 법조반장이라면 그러니까 법조팀 팀장이죠. 법조팀장 기자를 했다라는 것은 기초적인 법률 지식이 어느 정도 있다는 겁니다. 2년간 MBC 법조반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법조 전문 기자를 했다고요. 근데 이게 지금 다 밤늦게 저녁 7시 59분이라 그래요. 체포 연행이 됐다는 거예요. 집 문 다 부수고 말이죠. 그 노모에게 그 젊은 수사관으로 보이는 친구 물리력을 행사했죠. 밀치고 또 위협적인 행동을 했다라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죠? 자세한 현장 사정은 뭐 제가 직접 보지 않았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지금 김세희 기자가 하는 말을 보면 그렇습니다. 자기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법원이 체포를 결정하는 사유는 크게 두 가지다.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 두 가지다. 근데 자기 자신이나 김세희 기자 본인이나 강용석 소장, 강용석 변호사나 도주 우려가 있느냐, 뭐 증거인멸할 사안이 있냐, 명예훼손에서 이미 방송한 게 다 있는데 아무것도 해당 사항이 없다. 그러면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거죠. 여기가 대한민국이 맞냐? 북한이냐, 대한민국이냐? 문재인 정부 고위인사 고발하면 전부 다 경찰 조사를 받아야 되고 이렇게 끌려가야 되냐? 재판 과정에서 싸우겠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네들이 지금 피소된 게 한 10건인데 이게 보도라는 거죠.
지금 김세희 기자 입장에서는 제일 황당한 게 그래요. 자기가 MBC 법조반장을 2년 했는데, 법조반장만 2년 했는데, 이게 법원이 이런 사안을 갖고 체포영장을 발부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너무 황당하다. 뭐 그 이야기예요. 너무 어이가 없다는 거예요. 네. 이게 남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 남 이야기 아닙니다. 이게 누가 봐도 선거 무효 소송, 4.15 부정선거 관련 이슈화를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것에 대한 괘씸죄, 미운 털이 이제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뭐 내놓고 하는 말은 명예훼손, 뭐 이런 데 따라서 조사에 불응해가지고 체포 연행한다는 건데, 여러분 뭐든 간에 권력 입맛에 맞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하나의 샘플로 봐도 좋습니다. 과거 어떤 시절에도 어떤 지명 수배자도 이렇게 가족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카메라 앞에서 연행해 간 적 없어요. 아마 만약에 상상으로, 가정으로 가로세로 연구소에 제법 구독자도 많고 팬클럽이 많은 걸로 알아요. 지금 어제 같은 날이 저거였죠. 서울에서 무슨 뭐 자체 제작한 뮤지컬 박정인가? 그게 이제 대학로 홍대 쪽 홍대 아트홀인가요? 거기서 서울 공연이 되는 날이었죠. 예. 그것도 아마도 눈에 미운털이 박혔을 거예요. 가시였을 거예요. 이게 지금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이게 남의 이야기 아닙니다. 이렇게 한 적 없습니다. 과거 어느 정권 하에서도 이렇게 한 적 없습니다. 이렇게 한 적 없어요. 법원에 이런 적도 없고요. 자, 오늘 뭐 김웅이, 자, 그 이야기는 그좀 하고요. 오늘 김웅이가 또 이제 뭐 고발 없는 고발 사주 사건, 이제 제보자 일을 뭐 등등 해서 오늘 기자회견을 하겠다 그러는데, 김웅이는 의원직 사퇴를 하고 조용히 자숙하는 게 맞죠. 이렇게 무리를 빚고 말이죠. 어, 지금 뭐 기억도 안 난다 그러고 횡설수설하고 있잖아요. 예. 이런 정도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사람한테 이 국정을 어떻게 믿고 맡기겠어요? 민의를 대변하라고 주민들 대표를 어떻게 내세우겠어요? 예. 아마 그 좀 더 실체적인 이야기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별로 나올 게 없을 것 같아요. 뭐 말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뉴스버스 쪽도 지금 그렇잖아요. 녹취록 앞부분을, 중요한 부분을 뺐다는 거잖아요. 가장 핵심 되는 부분은 검찰에서 이 고발장을 냈나 안 냈냐가, 그게 소위 야당에 전했나 안 전했냐가 관건인데, 그걸 물어놓고 답변 쪽에서 뒷부분만 발췌해가지고 하고, 왜냐 전체 다를 하면 이 기사화를 하기가 좀 부족해 보인다는 거죠. 말이 안 되니까, 실체가 없으니까, 내용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앞부분 오려내버리고 마사지 해버렸다는 거죠. 짜집기 해버렸다는 거죠. 바로 이야기해라는 거죠. 근데 왜 이거를 두고 공익신고자 뭐 이러면서, 예, 장막 뒤로 숨고 오리무중으로 만들어버리냐. 이게 기목이 문제죠. 바로 이야기할 때 제보자가 누군 것 같다, 누구다,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구다 라고 바로 해버렸으면 이렇게 공익신고자 뭐 이렇게 뒤로 미끄러질 일이 없을 것 같은데, 그죠? 이제는 오히려 묘하게 일이 커질 수가 있어요. 실체는 없는데 자꾸 연기는 피어날 수가 있다고. 네. 이야기는 계속 될 수가 있다. 자, 지금 이 상황에서 기자회견, 무슨 기자회견이냐, 뭐 할 건데? 내용이 뭐였을까요? 아마도 내용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또 우왕좌왕하는 소리, 오히려 더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소리, 말이 말을 만드는 소리 이상 더 나올 게 있을까 싶어요. 뭐 지금에서라도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해명되기를 바라지만, 본인이
그동안 해온 말을 보면 오락가락이잖아요. 기억나지 않는다, 술 먹었다, 뭐 자다 일났다가 그런 것 같다 그랬다가 이게 지금 오락가락 하니까요. 어느 말을 믿을 수 있을까요? 뭐 기자회견 아니라 뭘뭐 그보다 더 대단한 걸 한다 하들 어느 말을 믿을 수 있을까요? 한 사람 입에서 같은 사람 입에서 이 말 저 말 서로 다른 이야기가 자꾸 쏟아지고 있는데 지금은 큰 의미가 없어요. 이게 어, 은행이 신중해야 되고 초기에 한번 말을 정확하게 했어야지. 아니면 기억을 정리해서 이야기하겠다고 미루고 공식 기자회견까지 말 없이 좀 정리를 하든지 그동안 할 소리 다 해놓고 기자회견 한대요. 무슨 기자회견에 더 나올 게 뭐 있을까요? 이것도 노이즈 마케팅인가? 참 어떻게 보면 구질구질한 세상이에요. 이것도 마케팅이라 그래요. 그죠? 참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김우희 본인은 그런 주장을 하잖아요. 텔레그램으로 제보자라는 사람하고 제보 내용을 서로 주고받았다는 거고 그 당사자는 그런 적이 없다고 펄쩍 뛴다는 거죠. 예, 이제는 서로 이제 쌍방간의 주장만 있는 겁니다. 이랬다 저랬다. 그러고 애꿎은 사람만 자꾸 이제 모함을 하는 도마 위에 올리는 그런 꼴이 돼 있어요. 이 피해 누가 보상하나요? 어떻게 보상하나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대선 전국을 공작 전국으로 지금 몰아갈 생각인가요? 글쎄요, 이거는 뜻한 바대로 이전에 병풍 등등처럼 그렇게 되지 않을걸요? 아마 그런 소득 없을 거예요. 한번 해보십시오. 하면 할수록 오히려 역효과일 거예요. 예? 예, 해보라 그러십시오. 네, 이제 이쪽 한번 보죠. 뉴스버스가 이 이진동 기자 쪽에 관련 연관이 좀 있다 그러죠. 예, 한번 보죠. 직접적으로 이 기사를 쓴 기자는 그 소속 기자인 것 같은데. 예. 네, 어제 황교안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대선 예비 후보가 일종의 비전 정책 요약 발표가 있었죠. 세 가지에 대한 뭐 한국 사회를 바꾸자라는 그런 어떤 주제로 세 가지 자기 공약을 발표하는 발표장이 있었는데 거기서 부정선거 이야기를 했습니다. 4.15 총선은 전면 무효다라고 하면서 자세하게 내용을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자료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대로 옮기기는 그렇고 그 자료 자체를 여기서 지금 상영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직접 한번 보십시오. 한 5분에서 10분 정도, 10분 넉넉하게 잡으시면 될 거예요. 명쾌하게 파워포인트까지 정리해 가지고 전하고 있으니까요. 그게 아마 요약이라고 보시면 되고 좀 더 구체적인 거는 국토본 쪽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방송신문에서 아예 지금 사법부처럼 철옹성으로 다루지 않는 걸로 뭔가 묵계 아닌 묵계처럼 되어 있어서 국토본에서 급기야 전국의 현장에 국민을 상대로 직접적으로 신문지 형질, 호외 형식의 전단지를 만들어서 직접 전달하는 걸로 속된 말로 뿌리는 걸로 신문지만큼 그렇게 실상이 전해질 수 있도록 부정선거의 실상이 전해질 수 있도록 지금까지 재검표된 내용들을 중심으로 소식지를 만들어서 뿌리겠다는 거예요. 일명 전단지를 제작해서 전 국민에게 전달하겠다라는 방식으로 지금 전환하고 있습니다. 언론 지금까지 한번 보십시오. 이 김세희 사건 다루면서도 일체 언급이 없고요. 어제 국민의힘 소위 정책 발표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황교안 예비후보가 상당히 비중을 두고 4.15 부정선거 무효라는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번 신문 보십시오. 한 구절도 지금 보도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는 거죠. 이거는 의도적으로 안 하는 거라고 봐야 돼요. 데스크가 전부 다 장악이 돼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자기 생각에 갇혀 있던
외부 세력에 의해서든 간에 데스크가 완전히 장악이 되어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한마디도 없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게 그냥 취재를 통해서 취재원을 통해서 하는 기사가 아니고 어제 분명히 이 정책 발표에 관련 기사는 나와 있어요. 각 후보자들이 한 내용의 요지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부정선거 이야기는 없어요. 한번 보십시오. 예, 언론이 의도적으로 이러고 있다는 거죠. 언제까지 이럴 수 있는가? 언론이 이렇게 안 다룬다고 해서 안 터지는 거 아닙니다. 안 터지는 거 아니에요. 누가 이 민심을 수습할 수 있겠어요? 증거는 속속 드러나는데 오죽하면 지금 보십시오. 비례투표 그걸 아예 이제 거부를 해가지고 재검표니 뭐니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민주수기가 하는 이야기가 이 자리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변론 기일도 잡지도 않고. 그러니까 다른 변호하면 재판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이제 우리 국민들도 정권의 실력 행사를 구체적으로 좀 준비를 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이거 뭐 흔히 하는 말로 이 문명 국가에서 정상적인 사법 절차가 있는데 사법 절차 자체를 지금 봉쇄해 버리잖아요. 안 하겠다는 건데 지금 이거 손해배상 청구 아마 소송 들어갈 것 같아요. 이 변호인단 이야기를 들으니까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대요. 이 법관을 상대로. 왜냐하면 여러분 이 선거 무효 소송 진행하려면 인지세 등등 해가지고 공탁금이 들어갑니다. 법원 경비라고 해서 들어갑니다. 아마 건당 한 6천만 원 내외 한 1억 가까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리고 한 6천만 원을 꿀꺽하고 지금 재판을 안 하는 거예요. 재판 비용으로 냈는데 재판을 안 하는 거예요.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죠, 당연히. 그렇죠? 뭐 국가기관을 상대로 대법원이라는 국가기관을 상대로 하든 이게 국가배상법상의 그런 어떤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유숙 대법관 개인을 상대로 할 수밖에 없죠. 이 손해배상 청구를 해죠. 6천만 원 손해배상 청구를 재판도 안 하는데 왜 재판비를 받아먹냐는 거예요. 비용으로. 토해내야죠. 하다못해 그래라도 잡아야 되고 바로 잡아야 되고 이 소송 왜 안 하냐는 거죠. 1년 6개월 끌어가지고 1년 6개월간 여러분 그것도 대법관입니다. 기본 차질이 의심스러워요. 아무것도 검토 안 하고 왔다는 거잖아요. 변호인들 이야기가. 내용을 하나도 모른다는 거잖아요. 들여다보지도 않고 그냥 왔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주심법관이라는 사람이. 변호인들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한번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쪽 뭐 유튜브도 올라와 있고 자료들이 좀 있는 것 같으니까요. 제가 옮기는 게 뭐 중언부언 될 수 있으니까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를 뭐 제가 다시 대변인처럼 옮길 일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따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뭐 드릴 말씀은 많은데 그렇습니다 지금. 자, 어제 9월 6일 이제 변론기일은 지나갔어요. 자, 이제 곧 도봉을 김선동 의원, 김선동 전 의원, 그쪽이죠. 인제군 지역구죠. 거기 선거 무효 소송 지금 걸려 있습니다. 그죠? 재검표 잡혀 있습니다. 예. 또 한번 지켜보죠. 지금 어쨌든 4.15 총선 관련은 재검표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하다가 지금 덮을 수가 없죠. 이거는 이제 어떤 의미에서 빼박입니다. 빼도 박도 못하는 겁니다. 그죠? 하는 거는 하는 거예요. 뭐 질질 끌든 말든 하기는 할 건데 지금 4.15 총선에 이거는 지역구고요. 사전투표, 본투표, 지역구고 비례대표 투표를 지금 현재 이 민유숙 법관이 사실상 보이콧 해버린 거죠. 네. 변론기일이라고 잡아놓고 변론 준비기일이라고 잡아놓고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고는 다음 기일도 잡지도 안 하고 나가버렸어요. 사실상 재판 안 하겠다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검토를 더 해봐야 된다고. 1년 6개월 끌어가지고도 검토 안 했다는. 그 변호인단에서 주요 쟁점 부분에 대해서 짚으니까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죠. 전혀 모른다는 거죠. 내용을 모른다는 거죠. 1년 6개월 동안 뭐 했냐는 거죠. 기록도 안 들여다보고 뭐 했냐는 거죠. 심지어는 그런 이야기 합니다. 변호인단에서. 이거는 초급 판사로서의 기본 자질이 또 안 돼 있다. 대법관은커녕 그런 이야기까지 나와요.
저 개인적으로도 민유숙 대법관이 주심으로 된 사건을 하나 해본 적이 있어요. 네, 그 판결문까지 끄집어내서 이야기하면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형식적이에요. 네, 그런 판결을 하나 제가 민유숙 법관이 주심인 사건, 제가 직접 겪은 사건이 하나 있어요. 제가 직접 어떤 의미에서 겪어본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이 민유숙 대법관이라는 사람의 재판 실태라 그럴까요? 뭐 대법원 쪽에는 법률심이라서 일반 사인이 뭐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변호인이 대리를 하는데 받아진 판결문을 보니까 정말 사건 제대로 봤나 싶을 정도로 이 2심 판결이 엉터리였거든요. 사실관계를 짜깁기 한 거라고요. 오히려 1심 판결이 사실관계는 맞았고 이 법률 해석에서 문제가 있었는데 2심은 사실관계를 엉터리로 한 거예요. 왜냐하면 1심의 법률 해석에 끼워 맞춰서 사실관계를 편집한 거예요. 제 거는 뭐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래서 넘어가서 대법원에서 사건 배당이 민유수 재판관 쪽에 배당이 됐는데 판결문을 받아보니까 2심 판결은 사실 그러니까 뭐 법률심이니까 나는 법률만 판단한다고 할지 모르지만 1심에서 문제가 있었던 법률 해석 부분도 그냥 형식적이에요. 그대로 다 인용해서 그대로 다. 예. 소위 뭐 기각 결정인데 뭐 그거는 뭐 다른 문제로 두고요. 이거는 그런 건과도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고소송을 말이죠. 1년 6개월 끌어가지고 나와가지고 내용 검토도 제대로 안 된 듯한 모습으로 변론 기일도 잡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전체 시간이 한 10분 정도?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 등등등 하고 그냥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길이라도 잡아주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도 대꾸 없이 나가버렸다는 거죠. 사실상 변호인단이 봤을 때 이거 재판 안 하겠다는 소리하고 똑같다. 앞으로 재판 없으니까 알아서 가라. 알아서 알아들어라. 알아서 해라. 앞으로 재판 없어. 이 소리나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네? 명예훼손죄, 모욕죄 정도로 갖고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사법부. 네. 재판 절차 자체를 덮어버리는, 안 하겠다라고 보이콧하는 대법원. 역대 어느 정권에도 고금동서 어디에도 이러한 공권력 집행을 본 적이 없어요. 참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힙니다. 여기에 또 한번 보십시오. 진짜 자해공갈당 같은 실체 없는 사주. 뭐 내용이 있어야 뭐 사주를 하든 방조를 하든 할 거잖아요. 내용도 없는데 저끼리 사주야. 자해공갈당 같은 거예요. 자해공갈당 같아요. 이거를 지금 이런 거를 가지고 지금 신문, 지면, 방송, 전파를 다 도배를 하고 있다고. 다뤄야 될 내용은 하나도 안 다루고 있는 사실 그대로 사실 보도도 안 하고 있잖아요. 정책 발표회 보도는 하면서 왜 정책 발표회 때 공약으로 내세운 내용까지도 닫아버리냐. 여러분, 황교안 후보는 공안검사잖아요. 소위 말해서 공안통입니다. 그리고 선거사범을 자기가 많이 다룬 분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선거사범에 관한 아마도 최고의 권위자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분 입에서 4.15 총선은 부정선거라고 그러잖아요. 전면 무효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전혀 보도가 안 돼. 아마 이분이 1차 통과해서 2차 본선에 가면 또 그 이야기 할 건데 그때도 언론이 안 다룰 수 있을까요? 안 보죠. 안 다뤄도 안 다룬다고 해서 이 사건이 안 터질까요? 폭발 안 할까요? 얼마나 갈까요, 여러분? 시간 문제입니다. 시간 문제.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자, 지금 뭐 돈 어디 다 쓰고 말이죠. 곳간이 비어간다 그랬다가 하루 만에 돌아서서 지금 이 나라가 도대체 제대로 돌아가는 구석이 한 군데도 없는 것 같아요. 한번 보십시오. 홍남기 엊그제만 하더라도 고민저해하고 설전을 벌이면서 뭐라 그랬어요? 응? 왜 돈 놔두고 안 쓰냐 그러니까 나라 곳간이 다 비어가고 있다라고 했죠. 근데 또 어제는 또 뭐라 그래요? 탄탄하다? 재정이 탄탄하다. 이게 대가리 총 맞은 것도 아니고 도대체 뭐 어떻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예? 어느 말을 믿어야 돼요?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돼요? 위드 코로나 이야기합니다. 먹는 치료제 이야기합니다. 먹는 치료제도 준비가 안 된다는 돈 어디 다 쓰고 말이죠. 돈 없다는 이야기 하잖아요. 예산 없어서 먹는 치료제 준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드 코로나 이야기예요. 전문가들 뭐라 그럽니까? 세 가지 필수 조건이 충족돼야 된다는 거죠. 지금 현재 되고 있는 이게 언제 폭발할지 모르잖아요. 4차 유행을 확실하게 잡을 수 있냐? 그 잡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최초고. 그 다음에 백신 접종률이라고 하는 그게 80%가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될까요, 여러분? 어림없죠, 지금. 요즘 뭐 속도를 붙인다고 합디다만 어림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담병원, 치료 전담병원이 갖춰져야 돼요. 지금 전담병원 한 곳도 없잖아요. 네? 코로나 중증 환자, 위중증 환자 전담 치료 병원이 한 군데도 없잖아요, 어떤 면에서. 어느 것도 갖춰져 있는데 위드콘의 일상소 코로나와 함께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게 말이나 될까요? 여러분 지금 가까이 있는 다른 나라는 어떻습니까? 다른 데는 지금 다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 다 하고 있어요. 지금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하루 확진자가 10,000명 정도씩 쏟아져도 이스라엘 인구 여러분 아시죠? 1,000만이 채 안 됩니다. 900만 정도 되죠. 하루 확진자 10,000명이 쏟아져도 실내 모임 50명까지 허용입니다, 여러분. 이미 코로나와 더불어 이게 뭐 백신이 되든 뭐가 되든 간에 차단 봉쇄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이미 결론 내려진 거죠. 그래서 이미 이렇게 느슨한 단계로 이미 벌써 진행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죠? 소위 부드러운 억제, 소프트 서프레션이라고 소프트 서프레션 하고 있다는 거예요. 락다운 안 한다는 거예요. 응? 봉쇄 조치가 아니라 부드러운 억제로 돌아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 코로나와 함께 사는 전략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백신 접종률 80%, 전 국민의 80%가 넘어가도 그 좋다는 화이자, 모더나로 80%가 넘어가도 하루 확진자 10,000명씩 쏟아진다는 거잖아요. 이게 봉쇄로가 방법은 아니다는 건데 우린 지금 어떻게 가나요? 지금 이래 가면 자영업자, 그 주변 전부 다 지금 나라 전체가 일상생활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위드 코로나 그럽니다. 치료조차 없어요. 전담병원 네, 뭐 하나 된 게 없어요. 돈은 어디에다 쓰고 말이죠. 탄탄하다는 재정 어디에 두고 이 구강치료제죠. 먹는 치료제도 준비가 안 되냐는 거죠. 예? 자,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으면서 잘못은 저들이 다 저질러 놓고 전부 다 남한테 떠는 겁니다. 이제는 뭡니까? 국민들한테도 다 떠는 거죠. 국책연구원이 뭐라 그럽니까? 집값은 저가 마구잡이로 올려놓고 종부세 어떤 면에서 집값 올려서 종부세 걷어가지고 지금 막 풀어미기면서 다 어떤 면에서 백성 주민이 터는 거죠. 그래 놓고는 규제는 징벌적으로 하고 있다. 징벌적 규제만 양산하고 있다는 거죠. 국책연구원도 그렇게 정면으로 비판하고 있잖아요. 재건축 이야기 나오죠, 여러분. 지금 이제 어쨌든 공급이라는 걸 하는 것처럼 해야 되니까 재건축 이야기가 나와요. 그동안 재건축을 죄악시 해오다가 재건축 하면 뭐합니까? 예, 강남 재건축 뉴스 나왔죠. 가구당 5억씩 추가 비용 부담을 해야 된다. 5억요. 이게 될까요? 아마 흐지부지 될 거예요. 이거 또 문제예요. 자, 그런 이야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뭐 앞으로는 나라 꼴이 그렇고요. 뒤로는 속으로는 또 그렇게 골마가고 있습니다. 이 우리 사회가 골마가고 있습니다.
자, 어제 또 다른 물밑에 나오는 이야기, 유인태 입에서 나온 이야기죠. 정치개혁 이야기 흘리면서 뭐 대통령제 폐단 또 이야기 올리면서 개헌 바람을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권이 넘어갔을 때 위험을 분산시키겠다는 그런 계략이고, 정권이 절대적으로 넘기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죠.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여러분 아시다시피 야당 쪽에 불순 세력이 많잖아요. 예, 그 전부 다 한통속인, 소위 말해서 걔네들이 서로 나눠먹게 하면서 자리 보존하면서 소위 말해서 우리 사회의 정상성을 어쨌든 갉아먹든 어쨌든 간에 파괴하든 어쨌든 간에 나라 꼴이 되든 말든 간에 저들 자리 보존하는 쪽으로 머리를 쓰겠다는 거잖아요. 이 터무니없는 짓을 해놓고 이후에 다칠 후과가 두려워서 그거를 미리 예방하는 짓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개헌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찬이는 공작에 또 불을 지피죠. 주특기답게, 그죠? 예. 결국은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폭발합니다. 이렇게 일상생활을 억제하는 코로나도 폭발할 거고, 방역도요. 이 부정선거도 감추고 누르고 해도 폭발합니다. 공작, 음모, 거짓 폭발합니다. 언제까지 막을 수 있을까요? 예.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말이죠. 인적 네트워크가 있어요. 소위 말해서. 예, 케이블 방송 정도 같은 정도의 인적 네트워크는 있다고요. 전국에. 예, 그래서 그 인적 네트워크만으로는 상호 자료를 소통하고 하는 게 좀 자료를 정리를 해줘야 되고, 그 정리된 자료를 받아서 또 기록 분석해야 되고, 이런 절차가 복잡해서요. 그거는 자주 원활하게 할 수 없어서 자체적으로 지금 ARS 시스템을 갖추려고 하고 있어요. 이거 ARS 시스템 갖추면 돌리면 바로바로 다 체크할 수 있어요. A라는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전국적으로 바로 여론조사기관, 신문 뭐 이런 거 안 보고 로 데이터 그대로의 데이터를 바로바로 뽑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외부에 맡기면 돈 들어가고 뭐 자기네들 방식으로 어떤 정보도 공개를 안 하잖아요. 누구한테 조사했는지, 예를 들면 ARS 하면은 전화번호를 어디 돌렸는지 전화번호 자료는 안 준다고요. 그냥 20대 몇 명, 30대 몇 명 이렇게 했다라고 결과만 오지. 근데 그런 거에 괜히 비용 지불하고 할 필요 없다. 우리 이 네트워크도 있겠다. ARS 시스템 큰 돈 들지 않거든요. 돌리면 되니까. 이거 여론 말이죠. 여러분 제대로 보셔야 됩니다. 이거 여론조사 그렇게 썩 신뢰할 수 없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뭐 여론조사 수치도 점점점 이제 불만 수치가 올라가고 있지만 이거 언제까지 갈 것 같아요? 오래 못 갑니다. 한번 보십시오. 오래 못 갑니다. 보십시오. 그런 따라 보십시오. 내년 대선 넘길 수 있을 것 같죠? 어렵습니다. 예, 어렵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지금 예를 들면 한 가지 예를 들면요. 재난지원금 전에 준다 그러면 서로 받고 또 소금 먹은 놈이 물 쓰인다고 그래도 좀 뭐 이렇게 준 티가 났어요. 그죠? 어떻습니까? 이번에 한번 보십시오. 12%, 88% 어떻습니까?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지금 오히려 불만이 더 증폭되고 있어요. 예. 돈 쓰고 요거도 먹는다고요.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급기야 뭐라 그럽니까? 이 선관위 지금 이 엄청난 역사적 반역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이 부정선거죠. 막 통갈이하고 뭐 온갖 지금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 선관위 입에서 무슨 소리가 나옵니까? 재난지원금을 너무 지나치게 홍보하면 그거는 금권 선거로 오해받을 수 있으니까 엄정 대응하겠다 이 소리 하고 있어요. 이게 야권이나 일반 민심에서 나오는 이야기죠. 이 자식들 돈 뿌려가지고 선거철만 되면 돈 뿌리네. 그리고 국가 채무는 계속 쌓이고 있고 나라 국가는 거들나고 심지어는 국민연금까지 털어가지고 뭐 복지 예산으로 뿌리겠다는 소리까지 하는 정신 나간 놈이 나오네. 이렇게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관위가 나서고 또 이제 거기 맞장구를 쳐주고 있어요. 금권 선거는 우리가 잡겠다. 뭐 그건 정책이지 금권 선거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미리 방어막을 쳐주는 듯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선관위가. 선관위 여러분
선거 관리도 제대로 안 하고 엉망진창으로 부정선거에 오히려 앞잡이처럼 하고 있는데 이거 이 말을 이 말을 누가 믿냐? 이 말을 누가 믿냐? 어떻게 믿을 수 있나요? 지금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다른 쪽에서는 이미 인천지검에 고발된 선거 부정 관련 사건 고발인 조사 지금 뭐 들어갔습니다. 고발인 조사 이미 들어갔어요. 예. 오래 못 갑니다. 그런 때는 한번 보십시오. 오래 못 갑니다. 예. 참 재미있는 사건들이 이번 한 주에도 또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요. 한번 지켜보죠. 오늘 김우희 기자회견 한다니까 도대체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도 한번 지켜보고요. 한번 지켜보죠. 네. 자, 밴드 페이지 쪽에 제가 4.15 총선은 무효다라는 어제 황교안 대선 후보의 공약 관련 부분 자료를 정리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관심 있으신 분은 제 밴드 페이지 쪽에 관련 자료를 참고하시든지 아니면 황교안 후보 페이지에 직접 가시든지 다른 유튜브 상에 있는 아마 떠도는 자료들이 있을 거예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뭐 시사 공감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이 문명 국가에서 이 명예훼손 정도의 항목을 가지고 뭐 직접적으로 보게 되면 조국이 이인여의 그 뭐 관련 주변 가족들 뭐 등등 이야기 이게 김세희 기자는 의혹 보도라 그러잖아요. 그런 의혹 보도 할 수 있죠. 거기에 약간 애드립이 들어갔다는 건데 소위 말해서 그거를 명예훼손 뭐 이렇게 고소고발은 할 수 있다 쳐요. 당사자 입장에서. 근데 이 중립적으로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해야 될 공권력 기관이 말이죠. 요새 수사권이 대부분이 다 경찰로 갔잖아요. 명예훼손 모욕 이런 거는 경찰이 다루잖아요. 뭐 이렇게 검경 수사권 조정하기 전에도 뭐 기본적인 건 다 경찰에서 그런 건 처리했습니다. 그죠? 뭐 검찰이 수사 지휘를 반대하지만 그런 사건 별로 수사 지휘 안 했어요. 형식적이지. 그런데 말이죠. 이게 체포영장이란 그것도 발부해주는 법원 꼴 하면요. 이게 너무 충격적인 사실. 이 인신구속이 직접적으로 이 구속, 이 체포 구속이라는 거, 이 감금 구속, 감금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조사 대기하고 있는 거니까 자기 집에 있다가 조사받으러 가야 될 사람이 지금 유치장에 밤에 있는 거니까요. 예, 영치하고 있는 거죠. 인신구속에 관계되는 이 엄정한 사실을 이렇게 마구잡이로 집행하는 이게 뭐 거의 공안정국이죠. 공안이나 하는 짓이지 이게 어디 우리가 알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 상상이나 갑니까? 이 사건. 그리고 대법관이라는 자가 재판을 보이콧해. 그죠? 그것도 그냥 다른 사건이 아니에요. 선거 사건에 재판을 보이콧하는 1년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와가지고 자료도 제대로 검토가 안 돼 있는 아무 결정도 할 수 없는 변론기일을 왜 잡나요? 재판 날짜를 왜 잡나요? 이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말이죠. 그런 사법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대법관이라는 거예요. 민유숙 대법관 그 사건 보고 있습니다. 엄청난 사건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황교안 대표가 정말 핵폭탄급 선언을 했잖아요. 대선 후보 공약 발표 현장에서 4.15 총선은 전면 무효다. 앞으로 이런 부정선거가 없게 하기 위해서는 사전투표제 없애야 된다. 그리고 전자개표, 그 전자 투표 분류기라는 말만 바꿔서 하지만 그게 사실 전자개표 아니냐. 그런 전자개표 없애고 수개표로 전환해라. 수개표로 전환하고 사전투표제만 없애도 부정선거의 요소가 상당수 줄어든다. 물론 뭐 그 이후에 투표 함 관리라든지 등등등 또 절차가 있지만 검토해야 될 게 있지만 없애라. 선거법상에 있는 거라도 지금 지켜야 되죠. 전자개표는 투개표는 전부 다 불법이잖아요. 공직선거법상에. 근데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그것도 엉터리라는 거죠. 그 사건이 있었어요. 참, 그러다가
고발도 없는 제보만 있는 고발 사주 사건, 희대의 공작건, 공작 사건, 이 엄청난 뉴스가 지금 오늘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그죠? 오늘 기자회견이 곧 있다 그러니까 한번 지켜보죠. 이제 오늘 시사 공감 이좀 정리하겠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어서 어느 것을 다뤄야 될지 어느 것부터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지금 우리 사회가 참 엄중한 그런 국면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정말 엄중한 국면에 있다고 보여져요. 이 나라가 거의 뭐 거들이 난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 좀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